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류 트렌드를 책임지는 SITC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인코텀즈 2020년 버전에 대해 실무에 쓰실 수 있도록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E로 시작하는 E그룹, F로 시작하는 F그룹, C로 시작하는 조건, 그리고 D로 시작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이 XW 조건이란 X워크의 약어로 워크는 여기서 작업 현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X는 전 애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제외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입자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한 조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수출자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놔두고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에 의해 픽업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다면 이 EXW 조건 하에선 수입자가 전부 다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몇몇 인코텀즈는 항공에서만, 해상에서만 이런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W 조건은 어떤 운송 규정이든지 적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이 수출자 입장에선 약속된 장소까지만 물건을 인도하면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수입자의 최대 의무라고도 합니다. 이번엔 F그룹을 보겠습니다. FCA는 Free Carrier at 땡땡땡땡의 약어로 여기서 Free Carrier는 캐리어에서 인도시 Free라는 뜻으로 수출자가 운송사에게 물품을 인도시 수출자는 자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무적으로는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자차 혹은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딩에게 CY 또는 CFS, 항공이라면 공항 창고까지 픽업 요청을 한 뒤 그 비용까지를 부담합니다. 그 후부터 나오는 수출국의 창고료, 터미널 이용료, 이런 부대 비용은 수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각 나라에서 하게 되고요. 수출자는 수출 통관을 하며 수입자는 수입 통관은 각자 알아서 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보통 자기의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한 뒤 수출 신고 서류를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 노미 포워더라고도 하죠. 이 노미 포워더에게 수출 통관 대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합니다. 이 FCA 조건은 어떤 운송 규정이든지 적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이번에 FAS 조건을 보겠습니다. FAS 조건은 Free Alongside Ship의 약어로 배 옆에 두면 자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은 오직 해상에서만 쓰이는 조건으로 주로 오일과 곡물을 나르는 큰 벌크 화물에서 쓰이는 조건입니다. 이번엔 FOB를 볼까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는 상품이 온보드 되었을 순간부터 비용과 위험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며 수입자가 지정한 이 수출국의 포워더가 부킹을 하여 수입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자, 이제 C그룹과 D그룹을 보겠습니다. 아까 E그룹과 F그룹은 수입자가 전부 국제 운송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C와 D그룹은 수출자가 국제 운임을 부담합니다. CFR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CFR은 Cost Freight의 약어로 수출자는 수입지 국가 도착하기까지 운임을 다 부담하나 이 위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에서 부담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CIF 조건입니다. CPT 조건을 보겠습니다. CPT 조건은 Carriage Pay To의 약어로 Carriage는 여기서 운송 비용을 말하며 Pay To는 비용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고 인도한다 뜻입니다. 수출자가 배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위험의 의무는 물건을 포워더에게 전달한 시점에서 이미 종료됩니다. 단, 수출자는 해외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 조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CIP 개념이 나왔습니다. CPT 조건에서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위험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수출자의 포워더가 운송 중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수입자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완된 개념이 수출자가 그런 수입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직접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단어가 추가되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y To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그룹 D그룹을 보겠습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어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지정한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주는 조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Door to Door라고도 하죠. 이 다음 조건인 DPU에서 한 번 더 보시겠지만 물건은 내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양하합니다. 여기서 수출자는 지정한 목적지에서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실무적으로 뭐가 많이 쓰인다고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수는 없으나 주로 DAP 뒤에 문앞 배송인 조건에서는 수입국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하여 문앞 배송을 위한 내륙 트러킹 차지까지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이 DPU 조건은 DAP에 똑같지만 단 하나, 수출자는 물건을 트럭에서 양하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는 트럭을 지정된 위치에 세워 수입자 보고 알아서 내리세요 라고 하지만 이 DPU 조건에선 수출자가 수입자와 이 지정한 위치에 안전하게 물건을 내리는 것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DP 조건이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EX워크는 수입자가 수출과 수입을 통관을 하듯이 이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과 이 수입 통관을 모두 합니다. 수입국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자의 최대 의무라고도 합니다. DAP에서는 수입자가 관세와 소비세를 내지만 이 DDP에서는 수출자가 이 수입지의 관세와 소비세 또한 부담합니다. 이로써 무역거래의 기초인 인코텀즈 11가지 모든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제조업의 물류 파트에 계시던지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인코텀즈를 쓰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봬요.